デルは箱を見ている間は幸せでした。本体を組み立てるまでは幸せでした。まさに天国にいるような気分でした。しかし武装を組み立てるときは不幸でした。ポージングをするたびに不幸でした。まさに地獄にいるような気分でした。そして公共の場でこの動画は見るな。改めて警告する。公共の場でスマートフォンでこの動画を見るな。後方注意。もう一度繰り返す。後方注意。 자, 이번에도 택배가 도착을 했는데 택배 박스가 상당히 크단 말이죠. 초의 한정 파츠인 것 같습니다. 이야, 오늘 리뷰해볼 프라모델 프론트 미션 제니스걸은 스퀘어 에닉스의 프론트 미션 30주년을 기념해서 고토부키아가 기획하고 인기 일러스트레이터 니디상에게 디자인을 맡겨 등장하게 된 콜라보 상품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박스 아트입니다. 이야, 이때까지 제가 만들었던 미소녀 프라들 중에서 가장 박력이 흘러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 박력이 어딘지는 아시겠지요? 무장은 돌격소총과 저격 라이플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박스 아트 옆면을 살펴봅시다. 먼저 얼굴 부분, 제일 위에는 표정 파츠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소 짓는 표정. 다음으로 이쁩니다. 윙크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다른 거지? 데칼 샘플 이미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 눈썹의 모양이 다르네요. 다음은 헤드 파츠의 설명인 것 같은데, 가운데가 아무것도 장착하지 않은 일반 상태인 것 같고요. 그 위에 여기 조인트를 이용해서 선글라스나 헤드기어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풀장비 상태의 제니스걸과 아머를 파지한 상태의 제니스걸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려. 안 돼. 그리고 옆에는 스퀘어 에닉스에서 직접 발매했던 제니스 프라모델과 연동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기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오른편에는 스탠딩 포즈 사진이 놓여져 있고, 아래쪽에는 일러스트를 충실하게 재현한 포징이네요. 일러스트를 한번 더 볼까요? 저는 사실 프론트 미션 작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구입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아름다운 미소입니다. 이 윙크하고 있는 모습 어떻습니까? 그동안 프리맘즈 그리고 메가미 디바이스들 결국은 빼빼 마른 몸에 한가슴을 붙여놔서 조금 기분 나쁜 체형이었거든요. 근데 이 성인들만 뿜어낼 수 있는 금발 윙크에 이 아름다운 미소를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못 참겠다. 이거 좀 더 가까이에서 볼까요? 이 보십시오. 이 남자들을 끌어들이는 이 홍조를 보십시오. 그럼 제니스걸의 박스 뭔가 날카로운데 이 박스가 좀 벌어져 있네요. 그동안 고토부키아 박스 마감이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해서 드루가 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죠. 틈이 없습니다 이거. 근데 방금 놀랐어요. 이거 배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박스를 다시 오픈하겠습니다. 조심조심. 무섭네 이거. 뭘로 접착했나 내부를 보니까 역시 글루건으로 접착이 되네요. 중국도 나프타가 부족해서 박스 접착제가 부족한가 봐요. 놀랬네. 일단 봉지를 까보겠습니다. 런너는 1장, 2장, 3장, 4장,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45, 46 베이스 파츠까지 합해서 총 47장입니다. 왼쪽부터 ABC 순서입니다.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니디씨의 그림체가 완벽히 구현이 되어 있는 얼굴 파츠네요. 역시 아수라 닌자 때도 엄청나게 저는 감동을 했었습니다만, 저는 이 윙크를 하고 있는 이 페이스 파츠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건 머리카락 헤어 파츠입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CG 쪽에서는 전문용어로 시메트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좌우 대칭. 이게 좀 왼쪽과 오른쪽의 머리카락의 굵기가 좀 다르고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살짝 이런 게 좀 아쉽달까. 확실한 비교를 위해서 좌측과 우측의 프라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틀리죠. 반전을 시키면 조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굵기나 길이 등을 다른 형태로 조형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살짝 아쉽달까. 다음은 맨살 파츠입니다.
오, 이 볼륨감들이 장난이 아니네요. 야, 여기 가슴을 보십시오. 역시 미소녀 명가 고토부키야 대단하다. 다른 미소녀 프라랑 비교를 해도 야, 볼륨감이 대단하네요. 그리고 가슴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와, 이 크기 차이를 보십시오. 이야, 이 정도나 차이가 난다고. 이야, 이것이 누님의 복근. 요 배꼽의 조형 보십시오. 여기요 끌어당겨지는 이 주름을 보십시오. 역시 이래야 미소녀 일왕이지. 이 엉덩이 쪽도 와, 여기 엉덩이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이 표현. 마지막으로 클리어 런너입니다만, 이 런너를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 파츠가 상당히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 1cm 되는 이 크기를 보시면은 대충 감이 오시죠? 이거 그냥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데 칼이 마킹되어 있는 습식드 칼이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매뉴얼은 기존의 프레임 암즈걸 매뉴얼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제일 첫 장에는 이렇게 완성 장례와 함께 개발 컨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뉴얼의 내용물은 뭐 기존의 고토부키아 설명서고요. 마지막 장에 이렇게 컬러 및 데칼 가이드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헤드 파츠의 조립입니다. 베이스 프레임 파츠를 기준으로 가운데, 좌측, 우측 이렇게 크게 세 갈래로 분할이 되어 있네요. 앞머리도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세 덩어리로 분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서 완성했던 뒷머리 파츠에 이렇게 베이스 파츠를 결합해 줍니다. 앞머리를 이렇게 덮어주면 이렇게 헤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야, 일러스터 분이 같은 분이라서 그러지 아수라 공병의 느낌도 나는 제니스걸의 헤드 파츠입니다. 아 맞다, 이 선글라스를 끼워줘야 완성이 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보디 파츠입니다. 복부와 가슴을 이어주는 명치 쪽 관절인데, 제일 위쪽은 볼 조인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아래쪽은 스윙이 되는 관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끝부분의 관절이 뒤로 회전을 하는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3중 관절을 넣어주면서 확실한 가동 능력을 확보한 느낌이네요. 이야, 우와, 차, 와, 이 복근 보십시오. 와, 미쳤다 진짜. 복근하고 이 타이즈 당겨지는 표현 보십시오. 이거 와, 복근, 이 배꼽 디테일도 엄청나고, 와, 이 주름이랑. 다음으로 가슴과 상체를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하체와 가슴을 합체. 야, 이렇게 보디가 완성이 됐네요. 소체가 전부 모였습니다. 조립해보죠. 머리카락은 핸들링에 방해가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조립해 주겠습니다. 이야, 완성된 제니스걸의 소체입니다. 이야, 좋네요. 얼굴은 엄청나게 니디씨의 일러스트를 쏙 빼닮게 카와이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폭탄 바디가 완전 매력을 선사합니다. 이야, 하이레그 수트가 초 섹시하네요. 빨려 들어가잖아 이거. 하이레그 수트를 엉덩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네요. 이야, 복근 보십시오. 와, 진짜 미쳤다. 앞쪽도 굉장합니다. 와, 여기는 뭐 잡아먹혔죠.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배꼽 표현. 와,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주고 싶은데. 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입체적이고 볼륨 있는 조형물로 보이죠. 일단 아수라 공병과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야, 이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한참 전에 도색했던 아수라 공병인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수라짱 미안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볼 조인트가 붙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아, 전혀 안 움직이던데. 그래서 포징을 풀려고 살짝 돌렸는데 그냥 뚝 하고 부러지더라고요. 핀발수로 쑤셔가지고 이렇게 뽑아버렸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궁병 아오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같은 작가의 손에서 탄생한 디자인입니다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디자인도 프라모델도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체급 차이 엄청나네요. 와, 비교가 안 된다 이거.
그럼 다음으로 무장의 조립을 시작하기 전에 잊은 게 있죠. 소체의 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헤드 파츠의 가동인데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여기 삐져나온 머리카락이죠. 헤드 가동을 위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빼줄 수가 있어요. 뒷머리가 경질 파츠이기 때문에 목을 뒤로 젖히는 가동은 여기까지가 한계고요. 목을 앞으로 젖히면은 이 정도까지. 그리고 좌우로는 여기 모게리가 결합되는 조인트가 짧아가지고 이게 후두둑거립니다. 이걸 무시하고요. 좌로는 이 정도, 그리고 우로는 이 정도. 아이고. 그리고 팔의 구조는 뭐 메가미 디바이스랑 똑같기 때문에 팔꿈치만 이 정도 접히는 걸 확인하고요. 다음으로 여기 가슴과 이 복부 부분 여기 사이에 가동이 엄청납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앞으로 꺾어주면 가슴이 배꼽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뒤로 젖히면 이 정도거든요. 캬. 앞으로 다시 숙이면 우와. 그리고 좌우로의 가동도 엄청납니다. 우와. 전후 가동과 좌우 가동을 조합하면 이런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도 몸을 호진이 엄청나게 자유로워요. 미쳤다. 그리고 골반의 가동은 이 조인트가 이렇게 기존의 메가미 디바이스들처럼 이렇게 슬라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골반 관절은 볼 소켓과 관절 파츠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벅지 밖으로 구동부를 빼서 가동을 연장시켜 주거나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가동 범위를 줄이면서 보기에 이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중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앞으로 옮기면 이렇게 올려줘도 이쁘죠. 다리의 구조는 기존의 메가미 디바이스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넘어가고 가장 중요한 무릎 가동이죠. 이중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지적해줍니다. 야, 가동 범위가 상당하네요. 방금 설명했던 관절들의 가동성을 모두 조합하면 이런 무릎 앉아 구조도 가능합니다. 이야,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폭탄 섹시 바디인데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프로고 뱉고 그리고 풍만하고 아름다운 가슴 신사를 맞이하는 깊은 기고. 헛소리하지마 임마. 여러분 진짜 이건 적극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 새끼가 이걸 안 산다고요? 꼭 떼야지.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다음으로 무장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것도 살색이네요. 아, 가슴인가? 와, 이 아름답고 풍만한 것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양 사이드에서 꽉 눌러 잡아주면서 할 말이 없다. 아, 찾았습니다. 놀래라. 여러분, 연출이 아닙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진짜로. 와, 미치겠네. 들어갔다. 와, 힘들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클리어 파츠 지 혼자 날아다닙니다. 그럼 잠시 제니스 거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초의 프론트 미션은 1995년 스퀘어, 그러니까 현재 스퀘어 에닉스가 합병하기 전이겠죠. 그 당시 슈퍼 패미콤용으로 발매한 SRPG, 그러니까 슈퍼로봇 대전과 비슷한 시스템의 턴제 RPG로 개발된 게 프론트 미션 시리즈의 최초라고 합니다. 시대 배경은 21세기 초중반부터 22세기까지의 근미래부터 먼 미래의 현대전을 다루고 있는 게임으로, 첫 작품의 등장인물은 반처라 불리는 로봇 병기를 타고 허프만 섬이라는 가상의 섬에서 싸우는 게 프론트 미션 시리즈의 시발점이라고 하네요. 시리즈 누계 300만이라는 소소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인가 22년인가 마지막으로 이름까지 바꿔가며 리메이크작이 나왔다고 하니 아직도 마니아분들이 존재하는 시리즈인 것 같네요. 시즌 30주년을 기념해 반처 제니스를 이미지화한 제니스거를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EDC의 디자인으로 입체 프라모델화하여 출시한 것이 이번 제니스걸이고, 참고로 반처는 로봇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에이브람스나 우리의 흑표 같은 전차 병기로 이해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니스걸은 건담걸이나 프레임암즈걸 같은 로봇 미소녀가 아니라 전차 미소녀라는 것이겠죠. 여기 말입니다. 성형 불량인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이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 하하, 참. 이거 초판인데, 하하. 여기도 그렇네요.
하하, 고토부키아 선생님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헤드 아머의 작업입니다만, 기존에 여기 헤드 파츠에서 교환 변경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 설명서의 끝을 보면은 헤드 파츠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렇게 말이죠. 이건 좋은 것 같은데 머리 파츠를 하나 더 넣어줬네요. 이야, 이거는 감동이랄까. 무장 파츠들이 전부 완성됐으니까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죠. 무장을 적용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머리부터 뽑아주고요. 그리고 팔다리 사지를 분리를 시켜줍니다. 여기 후두둑거리는 모래를 뽑아버리고 이렇게 생긴 에리 파츠로 변해줍니다. 그리고 옷바위를 탈착. 이야, 뭔가 터져 나올 것 같은 느낌. 야, 그리고 여기 골반 쪽에 아머를 장착해 줍니다. 방어력이 줄어드는 느낌. 반대쪽도 이렇게 장착해 주고요. 이 아머 때문에 가동 범위가 좀 줄어드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허리 뒤쪽으로 여기 엔진 같이 생긴 파츠를 꽂아줍니다. 이 뒤쪽으로 스탠드를 꽂거나 좌우로 추가 무장들을 달아줄 수 있는 3mm 조인트들이 있네요. 그리고 왼팔, 다음으로 오른팔 이렇게 장착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앞서 분리했던 손과 손목 조인트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요. 이렇게 무장 파츠에 장착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오른팔, 왼팔을 장착시켜주고, 이렇게 보면 코끼리 같이 생겼죠. 고관 바로 위에 위치한 커버를 빼면 이렇게 3mm 조인트가 나옵니다. 그 3mm 구멍에 여기 코끼리 파츠를 이렇게 올려주면 분리했던 다리에서 여기 주황색 클리어링을 빼주고요. 이렇게 무장 다리 조인트에 장착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반대쪽도 결합해주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생긴 관절 기믹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겨드랑이 아머를 이렇게 꽂아주고요. 반대쪽도 꽂아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부분을 보기 좋게 정렬을 해주고요. 어깨 아머는 방금 전 겨드랑이 아머에 이렇게 연장이 되는 방식으로 장착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그리고 목 조인트를 이렇게 이식을 해주고요. 머리카락을 뒤로 젖혀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을 이렇게 결합해주면 프론트 미션 제니스걸의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뭐지 이거 진짜. 여기도 잘 보세요. 저는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저런 프라모델들 수없이 만들어 본 것 같은데 이런 관절 구조는 진짜 처음 보네요.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 아래 구동부에는 조인트가 있지만 위에는 아무것도 없죠. 위에는 그냥 평평한 면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파츠가. 그러니까 팔목의 가동을 여기 조인트가 지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 파츠는 여기에 조인트 하나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문제인 건 여기 팔 조인트를 이렇게 하면은 살짝 여기 간섭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꺾으면 단차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여기 파츠가 이렇게 살짝 밀립니다 바깥으로. 참, 이거 캐도 하시는 분이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똥 싸러 간 게 아니면 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고토부키아 선생님들, 이건 제가 만들어본 프라모델 중에서 제일 쓰기 같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고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이게? 역시나 이거 안 되겠네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쓱 벌어집니다. 이렇게. 실화인가? 여기 요 부분에서 간섭이 생기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을 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줘야겠어요. 양쪽 다 이렇게 깎아내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오, 역시 앞전처럼 벌어지진 않네요. 성공인 듯. 그리고 이 특전 보라색 머리카락은 바꿔서 끼우기가 너무 귀찮은데 색상도 제 취향도 아닌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녀석 때문에 피곤해졌는데 물이네요. 물입니다. 물. 촤 이제 완벽하네요. 끼워볼까요? 진짜로 제니스걸의 완성입니다.
부상하제 하비チャンネル 이번 프론트 미션 제니스걸 여러모로 굉장한 프라모델이었네요. 장점이라면 확실히 니디 작가의 디자인답게 새끼있고 볼륨감이 굉장한 프라모델로 등장했어요. 미소녀 프라드를 만들다 보면 연령대가 낮아 보이는 로리콘 보디에 억지로 큰 가슴을 붙여서 어른이라고 호소를 하는데 이번 제니스걸의 소체는 많이 틀립니다. 소체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성인처럼 느껴지는 특유의 글래머러스한 형태의 바디임에도 소체의 관절과 가동부가 확실하게 설계되어서 이것 보세요. 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전에 리뷰했던 메가로마리아 에뮬레이터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야한 볼륨으로도 가동 능력이 어마어마해서 하고 싶은 포즈는 만족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프라모델입니다. 그리고 최종 무전폰과 같은 경우에도 일러스트님의 매력적인 필력을 받아서인지 원작 관처 제니스의 메카닉 느낌 조합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것 같습니다. 일러스트에서는 못 느꼈는데 완성하고 나서는 제 개인적으로 스타크래프트의 마린과 메디크 사이 어딘가가 생각이 났는데 저한테는 극호감 디자인이거든요. 하지만 다시 소체로 돌아가서 단점을 알아보자면 헤드의 가동이 머리카락 볼륨 때문에 불편함이 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의 디자인이 이쁘니까 뭐 봐줄만 하긴 해요. 헤드 가동에서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기 쇄골 지점에서 올라오는 조인트와 목관절 뿌리 부분의 구멍이 확실하게 결합이 되지 않아서 목이 쉽게 뽑힙니다. 게다가 여기 모게리 부분의 파츠가 이렇게 가동을 하다 보면 처참할 정도로 후두둑거리면서 분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무장LE 교환 파츠가 결합되는 부분이라 접착할 수도 없고 핸들링 하면서 많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손목의 조인트 구멍이 순정 상태에서는 너무 빡빡하니까 구멍을 가공해 주셔야 할 거예요. 손목 조인트를 갈아내면 무장손에 끼웠을 때 헐거워질 것 같으니까 손목 조인트 가공은 절대로 비추천입니다. 그리고 무장 아머 변경 후의 단점입니다. 상반신은 소체 어깨 위에 장갑을 덮어 씌우는 방식이라 팔 가동을 할 때 많이 불편해지긴 합니다. 허리 옆구리에 아머가 붙으면서 극단적으로 골반 가동이 줄어드는 것도 좀 아쉬운 편이고요. 제 것만 그런지 뭐 사출불량인지 모르겠는데 이 무장을 지는 오른손 파츠가 많이 헐겁더라고요. 지금은 안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놔서 이렇게 버티는데 이게 라이플 무게를 버티질 못해요. 건담 시드의 유명한 사격 포즈를 흉내내보고 싶었습니다만 통짜 사출에 가까운 라이플의 무게도 문제고 관절은 어떻게 버티는데 무장 손가락이 버티지를 못하네요. 비슷하게 되나? 팔을 꺾었네요. 꺾었으면 이건 아니지. 그리고 프라모델 필수템인 1차, 2차, 그리고 디자인 나이프죠. 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핀바이스, 광동선과 순간접착제, 그리고 구멍과 조인트를 깎아내는 소줄과 사포를 추가로 구비하지 않으면 조립 진행이 잠시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겨드랑이 아머와 좌우 어깨를 연결하는 조인트 파츠들이 있죠. 가타가나의 1번, 2번과 그리고 5 파츠, 여기 순놈, 앞놈 조인트가 굉장히 뻑뻑해서 적당히 갈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킷의 지옥과도 같은 부분이죠. 이 문제의 무장 팔꿈치 관절은 도색을 하던 하지 않으시던 간섭이 나는 부분을 갈아내고 순접을 해버리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킷의 가장 큰 진입장벽은 가격이죠. 소체 전용 헤드와 무장 전용 헤드를 각각 구성해서 넣어준 것은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라이센스 비용 때문일까요? 40장이 넘는 런너 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박스 크기에 비해서 10만원이 넘는 높은 가격은 이 킷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 같네요. 혹시 프라탑에 올려두셨거나 구매 예정인 분들에게는 도움되는 리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제니스걸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만 잠시 부산화자의 중간 보고 시간. 그동안 제 채널의 성장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주셨습니다. 내 농담이고 크샤트리아가 없는데 크샤트리아는 꺼내기 귀찮은 그쪽의 사진으로 드디어 구독자가 100명이 달성했습니다. 아예 오이야를 하면서 스크린샷을 찍어놨는데 5분이 더 구독을 해주셨네요. 와우, 감사의 뜻으로 이번엔 농가 귀를 만족시켜드리고 싶어서 편집과 사운드, 이펙트 등에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쇼츠에 AI의 자동 생성 툴까지 가시한 덕분에 컨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넘쳐나서 요즘 유튜브에서 사람들과 극공감을 이뤄내는 실력자가 아니면 실버 버튼 아무나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1000 유튜버 정도는 그냥 쉽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직도 900분 정도가 남았네요. 퍼센트로 치면은 지금의 900%를 더 노력해야 하는군요. 와, 영상을 120개 정도 더 올려야 되는 건가? 꺾인다. 저의 누추한 채널이지만
항상 들어오셔서 항상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이죠. 지금 제작하고 있는 피규어가 이게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동영상 업로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뭐 알고리즘 선생님이 이놈 하시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유튜브 밖에서의 현생과 작업 환경 그리고 기존의 것을 섞어서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는 피규어입니다만 그래도 좀 많이 어렵네요. 피규어 작업을 하면서 뭐 프라모델 작업도 같이 동시에 하면은 도저히 뭐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아무튼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즐거운 하비라이프가 되시기를. 무더위 조심하세요. 너무 덥네요 요즘. 그럼 바이바이.